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글로벌 핫 이슈를 저격해보는 글로벌 스나이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죠. 촌철살인의 한마디로 참 시원한 분석을 내려주시는 GFM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왜 커지는지 모르겠고 그동안 원인으로 꼽았었던 위안화나 국제금리나 달러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글로벌 변동성은 좀 커지는 것 같고 네. 요즘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우선 맞습니다. 주호 앵커 말씀하신 그런 어떤 당혹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그 이슈들 가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은 지난주에 우르르 몰려 나와서 네네. 시장 달래겠다고 나왔고 만약에 유동성의 문제라면은 회사채 시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정크본드, 네네. 하이힐드 본드 마켓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국채 수익률 건강한 우선은 손절의 그걸로 손절의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런 상황이고 어쨌거나 어제 저도 이런저런 좀 자료를 만들 게 있다 보니까 새벽 한 3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시장을 지켜왔는데 네네. 놀랍더라고요. 500포인트 넘었던 다우지수가 확실하죠. 아래 꼬리 달고 오는 게 무서웠는데 일단 미국 지수 한번 보시죠. 네. S&P 500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장으로 하여금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하는 것은 이 200일 선을 하회한 시장 상황입니다. 네.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밀려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2,700포인트를 갖다 이렇게 터치를 하니까 네. 정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 달았어요. 아래 꼬리는 달았는데 자, 그다음에 이 부분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다시요. 나스닥으로 갑니다. 네네. 나스닥은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정말 큰 기술적인 속임수인데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네. 소위 말하는 이 1.618배 낙폭에 자, 여기서 이렇게 몇 달 고민하는 거는 이쯤 왔으면 다 왔다고 보는 어떤 기계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 알고리즘 매매들이. 네네, 그렇죠. 자, 이걸 뚫고 올라갔는데 하나, 둘, 셋, 3개월치를 갖다가 다 지금 까먹는 음봉이 나오고 있고 이 극단적인 어떤 과매수 국면. 결국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지금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겁니다. 적어도 지난번 2월 급락 때도 아래꼬리 이만큼 달리고 이건 기술적 분석 교과서에서 거의 우리가 이거는 안 잊어버리잖아요. 한참 이렇게 하락하다가 데일리 캔들이든 주봉이든 아래꼬리가 이렇게 네네. 달리면은 바닥. 거기서 진바닥이 되었건 아니면 일시적인 단기 반등의 어떤 그 기지가 되었건 간에 그런 측면입니다. 다만 이제 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당장 다우지수 기준으로 200-300포인트를 갖다가 또 급등으로 가고 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바닥은 나왔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른바 저기서 글쎄요. 일단은 여기서 추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는 됐다고 본다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충격은 그겁니다. S&P 500 기준으로 네. 어제 2,700에 기대서 들어갔던 세력들이 지수 자체가 2,700 아래로 흘러내리면 할 수 없이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손절이 나가야겠죠. 네네. 이제 그런 어떤 로직으로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제목이 개미들이 흥분해 있다는 것은 불길한 조짐이라는 또 뭔가 자료를 만들고 이건 어떤 이야기 해주시기 위해서? 예, 이거는 네.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제법 이렇게 시장 관련한 재밌는 데이터들이 자주 댓글로 올리기도 네네. 하고 하는 거기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지금 S&P 500이고 아래쪽에 스몰 트레이드 콜 바잉 이 얘기는 그야말로 이렇게 옵션을 갖다가 한 몇 개 정도 사는 그야말로 완전 개미죠. 네. 옆에 비중 보세요. 0.1%, 0.2%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뉴욕 증권 거래소 거기서 옵션 거래량 가운데 미미하긴 합니다만 이걸 갖다가 이런 그림이
돌아다닌다 하는 얘기는 SNS에서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닷컴 버블 무너질 때나 2008년 금융위기 올 때나 이때 결국 개미들이 콜옵션 쪽으로 많이 쏠렸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건 하나의 그거죠 또. SNS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장에는 상방을 노리는 세력도 있고 하방을 노리는 그렇죠. 세력도 있고 네. 지금은 이른바 곰들이 활개치는 세상이다 보니까 시절이다 보니까 네네. 봐라 저런 그림 봐라 살벌하지 않니 팔고 싶지 않니 뭐 이런 어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증시 부양책을 또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이후에 오히려 또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해서요.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는 충격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중국 증시 부양책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번에 나선 그 중량급 인사들의 네. 소위 말하는 존재감이 너무 큽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자, 지금 일단은 지난 23일 같은 경우에 CNBC는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요. 중국 증시가 완전 막 폭등을 했다. 이날 폭등을 했는데 그러나 이 뭔가 이 시장에 드리워져 있는 이 불확실성들이 다시 시장을 또 끌어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고 네네. 이쪽 기사는 뭐 중국의 관료들이 우리 미국하고 무역 전쟁하는 거 전혀 겁 안 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때 이게 어제 장마감 후고 오늘 지금 또 양봉이 들어서고 있죠. 네네. 상하이 지수 같은 경우 1% 이상인데 지금 이거 보시죠. 조금 이렇게 파일이 이제 워낙 커서 깨졌는데 네네. 이날 19일 날 말이죠. 4명이 다 나왔습니다. 일단 유어 부총리, 일단 심리적인 영향이다. 네네. 뭐 그런 얘기. 그리고 미국과 지금 우리 접촉하고 있다. 무역 전쟁 해결해 보려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거죠.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저기 고수칭 이제 수장인데 이 양반의 얘기 가운데는 딴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증시에서 가장 왜 증시가 이러지? 중국이 이 이른바 주담보, 주식담보대출, 특히 선전지수 쪽이 많은데 이 대주주들이 돈은 빌려겠고 담보로 자기 지분을 맡겼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자꾸 하락하다 보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담보를 못 채워주면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청산하는, 던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미래 발전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라. 말은 이런 건데 실제는 뭐냐? 중국이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 마, 청산하지 마 이런 네네.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는 또 이제 이 양반은 거기네요. 증권감독위원회 증감위 주석인데요. 이 양반도 주담보대출 그쪽을 얘기했고, 그다음 보험사들 또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강 인민은행 총재까지 역사적 바닥이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네. 펀더멘털하고 좀 괴리돼 있다. 저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요. 시장 흔들리고 경제가 위태로울 때 고위 당국자들이 나와서 펀더멘털 운운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우리가 옛날에 97년 경험했듯이.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은 중국이 약발이 며칠은 가져야 됩니다. 지존께서 나셨으면. 우리 황제께서 나셨었어요. 네네. 자, 그래서 중국의 프라이빗 비즈니스 민영 기업들을 갖다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죠, 중국에. 자, 그리고 이걸 했는데 댓글이 제가 보니까 이 기사 올라온 지 며칠 됐는데 어젯밤에 자료 만드는데 댓글이 한 16개밖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열정대역이죠. 이 정도 기사 같으면 한 수천 개 달릴걸요. 그렇죠. 예? 예. 대표적인 댓글 몇 개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얘기 다른 말로 하면은 민영 기업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민영 기업들이 현금 챙겨서 중국에서 나가면은 걔들은 감옥 갈 거야 그 얘기지. 네네. 약간 비꼬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한번 제가 인용한 댓글 보시죠. 아주 시 주석은 프레젠던트 C라고 해놨죠. 네. 리스폰시블 책임감 있는 리더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중국 잘 만들긴 하는데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a country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다.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나라다. 이쯤 되니까 이 댓글을 보니까 아하, 그래 사람 사는데 똑같구나. 저기도 댓글 부대 있구나. 댓글 부대 있는 거 치고는 뭐 댓글이 16개밖에 안 올라왔다는 게. 마지막 댓글 재밌어요. He doesn't even mean what he's saying. 시 주석은 뭐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심은 아니야. 말만 그런 거야.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자, 포인트는 그거죠.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은 하다못해 일주일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답 없는 시장인 거죠. 네. 네, 지금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중국 증시는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걸 갖다가 길게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여타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 시장, 중국 올라가는 만큼 못 올라가잖아요. 네. 네, 결국 그래 봐야. 그리고 이 그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참 이게 언제 거냐 하면 이게 9월 2일자 CNBC입니다. 지난 9월 2일 지난 9월 네네. 2일자. 아, 중국의 투자자들은 이제 시장 턴어라운드 할 것을 기대한다. 네네. 이게 JP 모건의 서베이라는 얘기인데 적어도 한 5에서 15%안 오르겠나. 이런 식의 전망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진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진은 아니고 2015년 사진입니다. 네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고, 이 그림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오늘 아침에 또 안근무 편집장이 통렬한 기사를 썼네요. 네. 통렬한 기사를 썼는데 이때 89년에 12월 12일 날 79년 12월 12일은 79년 12.12는 그 12.12 사태고, 그렇죠. 10년 후에 12.12는 보통 사람들의 그 노태우 정부에서 한투 대투 국투 기억나시죠? 네. 불러가지고 2조 7천억 주면서 주식 사라고 했던 얘기. 그런데 잘 못 올랐어요. 그래서 92년 5월 달에 한 번 더 2조 9천억 부어줍니다. 그랬다가 이 IMF를 두드려 맞고 나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3대 투신사 그냥 없어졌죠. 네네. 뭐 우리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2조 7천억, 2조 9천억 그렇게 갖다 부어서 억지 부양을 했음에도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저도 한번 이 기사만큼 한번 통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소위 말하는 외국 자본, 국제 투기 자본, 그 하이에나 같은 그쪽에서 이 눈먼 돈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돈들 결국 다 뺏긴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는데 중국은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재밌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중국의 이번에 이 증시 부양책 내지는 이렇게 증시 달래기가 성공해서 이것이 진정 바닥을 형성한다면은 중국 엘리트들 정말 잘 훈련된 거나 아니면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와는 또 다른 뭐 나름의 강점을 갖고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세상사 이치 다 똑같다고 본다면은 저렇게 팔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너 팔지마 해서 못 팔게 하는 이거. 네. 결국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본질적인 어떤 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요. 할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좀 제한적인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슈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좀 선택을 해주세요. 유럽에서 그 유럽 연합이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한 거, 그리고 네. 그 사우디의 반체제 네. 기자가 사망했던 것의 진행 상황, 어느 걸 얘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지금? 뭐 다음 주만 돼도 이렇게 시성이 떨어질 거니까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먼저. 예, 이거 보시면 이렇습니다. EU에서 지금 전례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예산을 갖다 퇴짜를 놨어요. 이 내용은 지난 방송에서 다뤘고요. 내년도 2.4% GDP 대비 적자를 내겠다 하는 그 퇴짜를 놓았는데, 지금 이태리 증시는 이런 상황이고 독일은 이런 상황인데 독일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헤드앤숄더가 깨졌어요. 지금 넥라인이. 네. 그런 상황이고, 뭐 지난번에 그 말씀도 드렸고 1파, 2파, 3파, 4파, 5파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다면 꽤 깊은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으로 이 양아치 버릇을 고쳐라. 그게 이제 EU와 ECB에, 즉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고 이태리 증시가 폭락할 것이고, 너희들 그렇게 계속 그거 하면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두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우디 얘기를 결국 못 하게 되겠네요. 오늘 이걸로 우리 시청자 네네. 여러분하고 고민하시죠. 자, 이건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지금 유로존 지역의 은행들이 펀딩 클립, 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거의 절벽 상황을 맞고 있어서 20일을 또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결국 또 2014년으로 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놈의 또 TLTR로. 소위 말하는 타겟티드 롱텀 리파이낸싱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LTR에다 타겟티드를 붙여서 네. 돈은 빌려줄게. 거의 공짜로 빌려주다시피 하는데 그 대신 이거는 대출해줘야 된다. 네. 이 작업을 줬던 거예요. 이게 지금 결국 4년 만기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한 2020년 후내년 좀 돌아오는데 이게 네. 내년부터 그거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무슨 말씀이냐?
그때 좋았습니다. 지금 기사들이 2014년 7월 그런 얘기예요. 2014년 기사입니다. 네. 지금 22 프로그램 때문에 TLTRO 때문에 거의 1조 달러에 해당하는 돈이 은행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네. 좋았네요. 1조 달러나 되는 돈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또 CNBC에는 또 이코노미스트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huge failure, 어마어마한 실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막에는 또 뭔 얘기냐. 인민은행이 지금 시장에다가 CNY 400빌리언, 10억, 100억, 1000억, 4천억 위안을 갖다가 인민은행이 시장에 갖다 붓고 있어요. 이 얘기가 지금 브레이킹 뉴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2014년을 보냈으니 오늘의 메시지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든가? 그렇게 갖다 부었던 지난 세월. 즉 이제 파티는 끝나가고 새벽은 동통오고 술판은 끝나갔는데 자꾸 뭐가 들어오네요. 계산서가. 네. 주 앵커 계산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정말 돈이 말라가는 걸로 보이세요? 말라간다기보다도 결국은 장 좋을 때는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그렇죠. 저도 안 하죠. 네. 이제 장이 나빠지면 우리 솔직해지자. 그동안에 뭐 이런 걸로 우리 그냥 뭐 주가 올라왔고 그냥 뭐 그거 하고 했던 거 아니야? 네네. 그걸 갖고 뭐 실적 좋아서 뭐 트럼프가 뭐 재정 확대해서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이제 장 꺾이니까 보니까 그동안 너무 네. 마셨네요. 이거 나중에 누가 계산할지 얘기도 안 된 상황에서 예 어느 정도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다음 주에 또 이진우 소장과 함께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리고 사우디 얘기는 아마 다음 주에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글로벌 스나이퍼 진행을 했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여기서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장이니까요.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다 같이 힘드니까요. 다 같이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